2026년 5월 17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시사 한번 1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메가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가더 하면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사실 메가더는 6.25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거,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한 거 잘했죠. 잘했는데요. 그 잘한 것 때문에 메가더가 수도 없이 저지른 메가더 이전의 가오, 이후의 가오가 다 가려져 가지고 그야말로 미화 일색으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인천 가면은 메가더의 무슨 성지나 된 것이냐 돼 있고, 그 다음에 메가더는 심지어는 무당들도 메가더라는 귀신을 모시면은 점괘가 영험하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렇죠. 먼저 메가더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메가더는 오히려 그 2차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아이젠하워가 메가더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메가더는 자기 부하였던 아이젠하워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야말로 그 머리에 그것만 꽉 차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그 열등감을 극복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속이 넓은 게 아니라 차라리 좁다기 할까요? 그러니까는 아이젠하워는 자기 쫄병이었는데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화려하게 성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해먹었잖아요. 메가더는 자기가 상관이 없고, 그런데 자기는 뭐 오히려 그런 화려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열등감도 시달렸고, 그런데 그 자기는 이제 특수한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볼 때는 천급인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이제 아이젠하워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하고 그쪽에서 유럽 쪽에서 아주 깃발 날릴 때 메가더 이쪽에 태평양 전쟁 쪽에 모여서 일본을 상대로 사실 고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원자 폭탄 투하한 뒤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자기가 태평양 전쟁 점령군 사령관으로 화려하게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죠. 거기서 메가더가 꼭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38선을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는 그 라인으로 그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뭐 메가더 본인이 그었다기보다는 당시 뭐 군사 전략가들이 조언해가지고 그었으나, 어쨌든 태평양전쟁 점령군 사령관은 본인인데 그 38선을 본인이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무시했어야 됐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을 그어놓고 소련군은 38선 이북으로, 미군은 38선 이남으로 진주한다고. 그래서 그 38선 이남으로 진주한 메가더 이름으로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 이름으로 자기는 점령군이다. 근데 또 뜻밖에도 북한에 38선 이북에 들어왔던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름이 달라요. 해방군 점령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과 서울 수복 성공 때문에 엄청나게 한국에서는 천군천사로 알려져 있는데, 점령군이라고 이름한 것이나 38선을 존중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 뭐랄까 추인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 것이나 그걸 잘한 것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마오쩌둥이 실력자 아닐 때니까 장제스가 여전히 이제 중국의 전체 그 지배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소련군은 굳이 38선 이북 북한을, 지금 그때는 북한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한반도 38선 이북을 주지 않아도 태평양 전쟁에 미국이 일본을 이겼으면 소련이 도움을 사실 준 것도 없지만 줬다고 치면, 소련은 그 사할린 그쪽이 원래는 이제 일본한테 뺏겼던 땅 아니었어요? 그거를 돌려받는 것만 해도 큰 대가죠. 왜 그러냐면은 태평양 전쟁에서 어쨌든 소련보다는 미국이 희생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소련 땅을 돌려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북한 38선 이북까지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메가더 입장에서는 내 땅 아니니까 욕심내야 저기 인심 쓴 거죠. 물론 만주 쪽은 거기 강동군이라든가 그 일본 그 만주 강동군 그 만주군 그네들 그 토벌하는데 소련군이 공로가 많아요. 그 많으면 물론 뭐 중국은 장제스도 연합군이니까 중국의 어떤 것을 한량할 수 없을지라도 연해주라든가 그 사할린 쪽에 거기도 일본 그 잔당이 많았으니까 그걸 다 토벌하고, 그것을 어쨌든 일본이 태평양전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돌려받게 된 것이니까 그거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8선 이북을 갖다가 소련군에게 한장해서 인심을 더 쓴 거죠. 떡 떼어주면 더 떼어준 거죠. 예, 그렇게 했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국공 내전을 이제 했었잖아요. 46년부터 했었는데 6.25 전까지 했어요. 1년 전까지. 한 4, 5년 동안에 결국은 이제 중국의 장제스가 저버려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가고 마오쩌둥이 대우를 차지했는데 그것은 이미 4, 5년 전에 38선 이북이 소련군이 들어오게 만들어놓은 실제로 소련은 또 들어오자마자 바로 철수했어요. 바로 진주했다가. 그랬음에도 거기에 이제 북한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이긴 데 도움도 받았어요. 심지어 이제 한반도를 둘러 갈라놓으니까 태평양전쟁 이 사령관 메가더 이름으로 갈려진 거죠. 물론 메가더가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원래 승전국의 사령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이게 한반도는 당연히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소련군이 안 들어왔으면 김일성 정권은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김일성은 소련군을 따라서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1945년도에 38선을 금을 그어놨을 망정 그게 이제 지워줄 수도 있는 기회가 한 번 딱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얄타회담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한반도가 38선이 거기서 양분돼 있는데 양분이 아니라 연합국이 신탁통치라만 한 4개로 이제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38도선 이북은 장제스의 중국과 그 다음에 스탈린의 소련 그 다음에 38선 이남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해서 신탁통치가 된다 그러면 이게 38도선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소독처럼. 그래서 소독도 금방 나중에 신탁통치가 끝나고 나니까 미영 프랑스가 있던 데는 소독이 되어버리고 소련이 있던 것만 동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4분의 3은 소독 4분의 1은 소련 동독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한반도도 미영 중은 여기서 중은 장제스의 중국이니까 4분의 3은 남한 소련의 4분의 1만 북한이 되는 거죠. 동소독처럼. 그러면 동소독은 그렇게 면적이나 인구에서 동소독 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우리와 같은 6.25 같은 그런 전쟁을 안 치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단만 됐었죠. 우리도 미영 중의 4분의 3이 남한이고 소련의 4분의 1이 북한이 되면 3대 1이니까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없죠. 그때 뭐 소련의 정권이 만약에 김일성 정권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탁통치는 우리가 사실은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았는데 그 안 받은 이제 주장은 안에는 물론 이승만도 김구도 다 들어갔는데 얄타 신탁통치 안에 그 결정사항을 우리 국내 신문이 보도를 한데 아주 보도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얄타 회담 안에서는 신탁통치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안 한다. 5년 이내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시정부가 구성되면 인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국내 신문이 모 신문이 D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신탁통치한다는 말은 45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5년간 신탁통치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35년 일제강점기도 지겨워지고 또 다시 5년이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국과 소련은 은근히 속으로 박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분의 1만 지배하는 것보다 신탁통치가 안 받아지는 것이 차라리 남 38도선을 기준으로 이 반씩 갈라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탁통치도 반대하는데 그럼 그냥 원래 미소 공동위원을 하자. 38도선 이남 이북을 하자 해갖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군정이 들어섰는데 미 군정이죠. 군정이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년 말했죠. 그리고 5년 중에서 군정이 3년 했고 2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아까 동서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야겠는데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됐어도 전쟁이 안 하면서 4분의 3, 4분의 1 말하자면 신탁통치의 덕택인데 우리는 이제 반대였죠. 38도선을 기준으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힘도 비슷하고 그래서 당연히 동족사전에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통치를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독일은 5년은 안 채웠거든요. 5년 내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시정부가 나오면 한다는 거 있습니까?
독일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정부가 나와서 우리 서독이라 할래, 우리 동독이라 할래 하고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양쪽이 뭐, 저쪽에는 소련이, 이쪽에서는 미군이 분정을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각각 또 양쪽에 남한 정부, 북한 정부, 이렇게 수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뒤에 1950년대는 내전이 일어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신문이 가짜뉴스, 오보를 퍼뜨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5년 이내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양한다와 5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거와 다르잖아요, 말이. 같은 말 같은데 다르잖아요. 근데 어문대로 해야죠, 어문대로. 왜 그걸 멋대로 5년간 신탁통치라고 합니까? 그 5년 이내에 신탁통치하고 5년간 신탁통치하고 말이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게 가지고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6.25가 터지고, 그 다음에 3.8선이 한번 그어졌는 게 그것이 금이 돼가지고서 영원한 분단이 됐고, 지금 100년이 다 되는데, 지금 80년이 넘었는데 분단이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메가더가, 3.8도선을 존중해가지고, 3.8도선 이북을 소련군에게 양보해주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6.25가 딱 터졌어요. 인천 상륙작전 아까 말했죠. 서울 수복까지 성공했고 그거는 칭찬할 만하다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메가더는 5년 전에도 3.8도선을 그었었지만 그리고서 6.25가 터지기 전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에서 국민당군과 공산군이 국공내전을 해가지고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중국을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6.25가 딱 터지니까 이 기회를 메가더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대만은 이제 유엔군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만은 대만군은 유엔군이죠. 그 당시 왜냐하면 이제 그 장제스가 중국이니까 그때는 유엔의 중국이 그 대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가더는 대만군 그때 당시 중국군이죠. 그게 이제 중공군은 중국군이 아니고 그 중국군이 참전해라. 이 한국 전쟁에 6.25에 참전해라. 트루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쟁이 확대되니까. 그러니까 트루만은 이것이 시작도 6.25가 이게 한국 전쟁이지 이게 중국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장제스는 이 기회에 다시 중국 본토를 대만에게 돌려주자, 차지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5년 전에 1945년에 3.8도선을 그어가지고 3.8도선 이북을 소련군에게 멋대로 인심 쓴 것이 5년 뒤에 그런 나쁜 결과가 가져왔으니까 이 6.25 기회로 이걸 갖다가 한번 만회해보자. 그래서 그 크나큰 중공 정권을 무너뜨려보자.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왜? 서울 수복했으면 그 당시에 서울 이남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 인민군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인민군 주력 부대들, 그 정말 그 한일 6.25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귀신들 다 서울 이남에 다 군데군데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메가더가 서울을 수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남에다가 토벌군을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두고 이남은 죽었든 뭐하든 그냥 썩어 문드러지든 놔둬버리고 북한으로만 쳐들어간다. 이북으로만 쳐들어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두 가지가 많이 급한 거죠. 여전히 중공을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자기 말로 나중에 그랬죠. 원자탄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서 중공을 망하게 해야 되겠죠. 없애야겠다. 근데 마음이 급하죠. 언제 서울 수복해놓고 서울 이남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북으로만 가지. 그래서 이남에서는 지금 인민군이 허리가 잘려가지고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민을 뭐 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남 안에도 실제로 뭐 남방도 있고 있는데 뭐 다 그 보급 하셨잖아요. 굳이 지금 무슨 뭐 나폴레옹 모스크바 원정 있나요? 나폴레옹 모스크바 원정이니까는 이 보급이 안 되고 모스크바가 초토화 정세를 해버리니까 청야작전 해버리니까 졌지만은 이민군들이야 이남에 내려가면은 전부 다 무슨 뭐 마을에서 보급 다 갖고 얼마든지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밤에는 인민군이고 낮에는 국군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왜? 이게 무슨 지금이니까 남북한이지만 그 당시는 뭐 남북한도 아니고 이게 그냥 엊그제까지 한 나라였으니까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만 6.25를 일으킨 인민군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놔두고 가는 메가더의 그 야욕이. 그 메가더 그러니까는 뭐 북한을 다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까지 가는 게 많이 급한 거죠. 그러면 트루만이 봤을 때는 북한만 차지하면 굳이 뭐 압록강 넘지 말고 평양 원산만 차지하면 다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은 신의주로 도망가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김일성은 이거 신의주까지 뺏기고 이제 그러면은 함경도 신의주까지 뺏기면 자기는 안 되잖아요. 죽는 거니까. 그 함경도 신의주 말하면 한 4분의 1은 되잖아요. 한반도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휴전을 신청했죠. 근데 처음부터 메가드 기에 들어올 이야기 아니죠. 메가드는 지금 무슨 뭐 함경도 신을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주 넘어서 중국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유엔군은 어차피 자기가 다 지휘하는 원수니까 사령관이니까 그렇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낸 것이 얼른 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전쟁 영웅이 되자는 것이고 자기가 과거의 실책으로 어떻게 보면 국공내전에 장제스의 대만이 지금 이제 그때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져버렸으니까 그걸 만회하자는 여러 가지 욕심에 그래 자기도 아이젠하워처럼 대통령급의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중공이 그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도 또 지는 건데. 그러니까 중공이 이제 개입하는 것. 또 왜냐하면 코앞까지 왔으니까 안 갔으면 돼요. 왜? 신의주 가기 전에 김일성의 휴전 제안을 받아갖고 그 전선에서 딱 휴전해버리면 평양 원산을 포함한 것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압록강 갈 필요 없이 거의 다 가갖고 싹 남아나고 그렇게 해서 휴전하면은 지금 휴전선은 어디 개성도 뺏긴 그 휴전선보다 100번 낫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뭐 북한하고 경쟁을 몇십 년을 할 필요도 없었죠. 6.25 이후로도. 그거 다 이긴 거거든요. 사실 다 이긴 거죠. 꼭 다 따야만 이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중공이 그때는 이협을 느끼니까 당연히 참전하죠. 왜냐면 압록강까지 넘어가겠다고 하고 무슨 만주에다 원자폭탄 때리겠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트루만한테 해임 당한 거 아닙니까? 메가더가. 그러니까 중공을 알잖아요. 왜냐면 메가더는 원래 장제스의 중국군이 참전하기 바랄 때부터 그 목적이 더 있다는 걸 알잖아요. 확전하겠다는 걸 알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메가더의 확전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트루만의 제한전이라고 그러고 트루만은 한반도 제한전이고 메가더는 확전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개입한 거죠.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중공군이 개입 안 했으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졌거든요. 신을까지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서 휴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 중공군이 개입해버리니까 바로 일사후퇴까지 개입한 지 2달 만에 서울까지 싹 먹어버리니까 그럼 겨우 올려놓은 것이 지금의 휴전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 달 만에 평양 원산을 뺏긴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3년 전쟁 해가지고서 겨우 지금의 휴전선으로 밀어올리고 그리고 3년 전쟁 하니까 넉 달 만에 이긴 거하고 3년 전쟁 한 거하고 도대체 전사자 숫자는 그러니까 모든 전사자나 뭐 이런 그 엄청난 그 파괴 이런 건 다 언제 일어났어요? 3년 전쟁 동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넉 달 만에도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도 물론 파괴나 희생은 있었지만 생각해봐요. 넉 달간에 있는 파괴나 희생에 비하면 3년 전쟁 희생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한 것이 무슨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차피 1.45때 때 다 오히려 업등을 된 거 아닙니까? 서울 인천이고 뭐가 다 중공군이 덮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올린 거는 이제 메가더가 올린 것이 아니라 이제 메가더는 그 만주에다 원자탄 이야기에서 해인된 뒤니까 이제 후임이 올려놓은 거죠. 겨우.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서울 수복한 것이 아까 말했지만은 고마웠기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거 이제 보람이 없잖아요.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서울 수복하고 서울 이남에 있는 인민군 주력을 섬멸을 해야죠. 섬멸을 했으면 물론 우리 집안에 또 여성이 인민적 박살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섬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주력이 없으니까 북한은 사실은 그 섬멸하면서 양동작전 하든 아니면은 조금 일정을 늦춰서 올라가든 지는 거였어요. 왜? 북한은 진다니까요. 왜? 우리는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북한은 북한군만 있었잖아요. 소련이나 중공이 그때는 뭐 물자는 대줬을지 몰라도 병력은 대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져버린 것은 결국은 중공군이 개입하게 만들었던 게 졌으니까. 그럼 막 메가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은 잘했고 북진도 잘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와서 망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들어와서 망했다고 거냐. 그럼 중공군이 들어올 만했나요? 중공군 여유가 없었거든요. 바로 1년 전에 국군내전에 이겨갖고 1년 전에 신중국을 건설했는데 걔네들이 뭔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남의 전쟁에 참전합니까? 자기들 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확전도를 펴니까 메가더 확전도를 펴고 트루먼이 제한전을 말하는데도 메가더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개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개입해서 결국은 지금의 휴전선으로 내려와서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길어졌고 희생이 많았고 우리 희생뿐만 아니라 중공군, 그 당시 중공군 희생은 더 많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전쟁이 있겠냐고요. 자기들이 신중국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한반도 전쟁에 끼어든 거 아닙니까? 그 끼어들게 만든 것이 메가더였고 그 메가더의 확전론. 그러니까 확전론은 잘못됐고 또 그것이 메가더 개인의 영달과 공명심, 명예. 그래서 자기는 아이젠하워보다 자기가 잘난 사람인데 옛날에 상사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지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데 그 아이젠하워는 그 6.25 우리 와중에 3년 전쟁 와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는 대통령커녕 이제 그냥 이제 예비역 장군으로 끝났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고맙죠.
구입한 서울 수복 고맙죠. 그러니까 9월 15일 날 2004 작전 해가지고서 10월 한 중순에 평양 점령까지 한 달. 애월하지 한 달이 한 달. 메가더가 한국 전쟁에 고맙기 짝이 없는 기간이 한 달이라니까요. 근데 그 한 달이 방법이 확전론이고 그 다음에 서울 이남을 선멸하는 것을 보류해버린 거 확전론을 계속 고집해갖고 중공군을 자극해서 거기 중공까지 정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개입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자기 공로를 갖다가 도로 딱 무로 돌려버리는 무위로 돌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뭐 영웅까지 만들 일인가 그런 생각이